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금요일 하루에 두 장면이 겹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처음 1만을 넘었고 같은 날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가 QQQ와 SOXX의 풋옵션을 걸었다고 공개했습니다. 한쪽은 사상 최고치 축포, 다른 한쪽은 28% 폭락 베팅. 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이 두 장면이 벌어졌는지, 그 뒤에 깔린 4개의 촉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 실계좌의 알고리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목요일 미국 장 마감, 오후 4시 직후,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 금요일 새벽 5시, 인텔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숫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 0.29달러, 월가 컨센서스는 0.01달러였습니다. 약 29배 서프라이즈입니다. 매출은 135억 8천만 달러, 컨센서스 대비 11억 6천만 달러 초과, 2분기 가이던스는 138억에서 148억 달러 사이, 월가가 기대한 130억 6천만 달러를 완전히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본 순간 시장의 반응은 단순했습니다. 금요일 정규장 개장과 함께 인텔은 갭 상승 23.60%로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분의 1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인텔의 충격파가 반도체 섹터 전체를 들어올렸습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에서 들어야 할 건 인텔이 좋았다 같은 한 줄짜리 뉴스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인텔 실적이 AMD를 하루에 13.91% 밀어올렸는가? AMD는 인텔 경쟁사입니다. 인텔이 잘 팔면 AMD는 파이를 뺏겨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유는 시장이 금요일 아침에 한 문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AI 인프라에는 GPU만 필요한 게 아니다. X86 CPU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AI 자본 지출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엔비디아 GPU였습니다. CPU는 조연이었고 인텔은 그 조연 중에서도 쇠퇴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AI 수요 기반의 CPU 매출을 보여주자 시장은 CPU도 AI 스택의 필수 부품이었구나 라고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서 인텔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회사는 AMD입니다. AMD는 서버용 EPYC CPU와 AI 가속기 인스팅트를 동시에 팝니다. 두 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바로스는 이걸 바로 포착해서 AMD를 매수 상향하면서 인텔 실적의 진짜 승자는 AMD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AMD는 그 하루에 13.91%를 먹었습니다. 347.81달러, 시가총액 5,670억 달러, 한 달 동안 65%, 올해 들어 55% 상승. 한 달에 65%라는 건 유튜브 레딧 주식 포럼에서 AMD가 한 달에 60% 올랐는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하지라는 글이 816개의 추천을 받을 정도로 이상한 속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빨라서 따라잡지를 못하는 속도인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또 하나의 뉴스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인텔 실적보다 한 단계 더 위의 이야기입니다. 구글이 엔트로픽에 최대 4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쪼개지느냐? 현금 100억 달러를 먼저 넣습니다. 이때 엔트로픽 밸류에이션 3,500억 달러 기준입니다. 그리고 성과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300억 달러를 더 넣습니다. 여기까지가 자본 400억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장치입니다. 구글이 엔트로픽에 5년 동안 5기가와트의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7세대 아이언우드 TPU 칩 최대 100만 개를 쓸 수 있는 규모입니다. 100만 개. 한 회사가 한 회사에 할당하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점들을 연결해야 합니다. 엔트로픽은 이미 지난주 아마존으로부터 최대 250억 달러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이제 구글로부터 400억이 추가됐습니다. 한 회사가 빅텍에서 확보한 자본만 65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92조 원. 한 개의 AI 스타트업에 이 정도 자본이 흘러들어갔다는 뜻은 단순합니다. AI 자본 지출 사이클은 아직 피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본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든 구글 TPU든 인텔 CPU든 AMD 인스팅트든 금요일 장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건 단순히 인텔 실적 때문이 아닙니다. AI 자본 지출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한꺼번에 2개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만을 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18거래일 연속 상승, 한 달에 30% 넘게 올라 2000년 2월 이후 최대 월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다시 터치했습니다. SOXX는 하루에 4.67%, 일주일에 11%, 이번 달에만 36%, 올해 들어 47%. 이게 금요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매도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정반대에 베팅했습니다. 마이클 버리, 2005년 서브프라임을 공매도해서 10억 달러를 번 사람,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그가 어제 자기 서브스택과 X를 통해 포지션을 공개했습니다. 3개의 풋옵션입니다. 첫째, SOXX 2027년 1월 만기 행사가 $330 풋. 현재 SOXX는 461.6달러니까
28% 이상 하락해야 작동합니다. 둘째, QQQ 2027년 1월 만기 행사가 $550 풋, 현재 QQQ 663.88달러에서 17% 하락 시 작동. 셋째, QQQ 2027년 3월 만기 행사가 $525 풋, 여기에 엔비디아 2027년 1월 풋까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버리가 포지션을 공개하면서 남긴 한 줄. 미국 증시 역사에서 이런 상승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가파르고 이렇게 쉬지 않고 그것도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한국어로 옮기면 이런 뜻입니다. 이 상승은 정상적인 랠리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것. 그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시간이 답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은 맞았고 2020년 테슬라 공매도는 틀렸습니다. 타율은 반반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버리가 이걸 공개했다는 건 내 생각은 이렇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돈을 걸었다는 선언입니다. 의견이 아니라 포지션, 그리고 그 포지션의 만기는 2027년 1월. 앞으로 약 9개월 안에 SOXX가 28% 빠지는 쪽에 베팅한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촉매로 넘어갑니다. 이건 반도체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유동성 전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금요일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 수사는 올해 1월에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이 금리를 충분히 빨리 내리지 않는다고 수개월 동안 공격해온 끝에 나온 수사였습니다. 내용은 파월이 연준 본부 리노베이션 비용 $25억 의회에 거짓말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가 금요일에 종결된 이유는 정치적으로 간단합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케빈 워시의 차기 연준 의장 인준 투표를 맡고 있었는데 조건이 바로 파월 수사 종결이었습니다. 이 허들이 풀렸으니 워시 인준 경로가 뚫린 겁니다. 시장이 이걸 받아들인 방식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페드 스왑이 바로 연말 추가 금리 인하 가격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금요일 하락, 10년물 4.31%, 2년물은 더 눌렸습니다. 시장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파월 수사가 끝나서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 리스크가 낮아졌고 동시에 차기 의장 워시는 훨씬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다. 즉 지금의 파월이 남은 임기 동안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는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들어온다. 이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맥락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합니다. 지정학입니다. 어젯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이란 외무장관 아락치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 아침 트럼프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파키스탄으로 출발합니다. 미국이 외교 페이지로 전환했다고 래빗 백악관 대변인이 금요일 낮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본인의 발언, 이란이 미국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할 계획이다. 시장이 이걸 바로 가격에 반영한 건 원유입니다. WTI 6월물은 금요일 배럴당 $94.5로 정산, 마이너스 1.36%.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가격에서 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브렌트도 배럴당 $99.17, 마이너스 5.62%로 큰 폭 하락 정산했습니다. 핵심 방향성은 지정학 프리미엄 해소 쪽입니다. 시장은 이번 주말 파키스탄 대화에서 구체적 진전이 나오길 기대하는 중입니다. 자, 이제 어제 금요일 장의 그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AI 자본 지출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 2개, 인텔 실적, 구글 400억, 플러스 연준의 정치 리스크 해소, 이란 외교 진전, 이 네 가지가 같은 하루에 포개진 겁니다. 그래서 S&P 500은 7165.08로 사상 최고치 마감, 플러스 0.80%, QQQ는 $663.88, 플러스 1.1%, TQQQ는 $62.56, 플러스 5.64%, 시카고 옵션 거래소 빅스는 18.71로 마감, 마이너스 3.11%. 공포 탐욕 지수는 66 탐욕, 비트코인만 77,576달러에서 마이너스 0.78%로 위험자산 랠리에서 이탈했습니다. 전체 그림은 주식, 특히 성장주와 반도체로 돈이 빨려 들어가는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림 안쪽을 들여다보면 균열도 보입니다. S&P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날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0.16%로 빠졌습니다. 지수는 축제인데 지수를 구성하는 절반은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겁니다. 테슬라는 플러스 0.69%로 상승장에서 상대적 약세, 일주일 기준 마이너스 6.07%. 애플은 마이너스 0.87% 마감, 올해 수익률 겨우 플러스 0.11%. 매그니피센트 7 안에서도 AI 설비 투자 직접 수혜 vs 아닌 쪽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엔트로픽에 400억을 넣는 날 구글 주가가 플러스 1.63%밖에 안 오른 건 시장이 이 자본 지출을 수혜가 아닌 비용으로도 읽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걸 한국 투자 커뮤니티도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레딧 주식 포럼에서 AMD가 한 달에 60% 올랐는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하지? 라는 글이 816 추천을 받았고 인텔은 지난 24시간 월스트리트 배츠에서 5번째로 많이 언급된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건 뭔가 이상한데 하는 감각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상함의 이름이 버리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상승은 본 적이 없다. 그럼 우리 실계좌는 이 난장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희 계좌는 현재 롱페이지입니다. QQQ 663.88달러는 200일선 600.09달러 대비 10.63% 위, 100일선 612.15달러 대비 8.45% 위에 있습니다. 지금은 롱페이지 조건이 깨지기에는 상당히 넉넉한 거리입니다. 1만 달러로 시작한 실계좌는 현재 총평가 금액 1만 1632.95달러, 지난 한 주만 TQQQ가 6.78%, 이번 달만 44.71% 상승했습니다. 수익이 좋으면 좋을수록 저는 겸손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이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롱페이지 동안에는 그냥 시장에 붙어있는 게 전략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알고리즘은 언제 올라타느냐가 아니라 언제 내려오느냐를 판단합니다. 지금 저희 시스템은 계속 올라타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백테스트에서는 이런 구간을 그냥 들고 가는 게 정답이었지만 백테스트는 과거이고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늘 전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는 서로 모순된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 AI 자본 지출 사이클이 아직 피크가 아니라는 증거가 매주 새로 나옵니다. 인텔 실적, 구글 엔트로픽 딜, 아마존 엔트로픽 250억, 소프트뱅크 데이터 센터 경매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입찰, 자본이 계속 흘러들어옵니다. 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 속도는 역사적 극단값에 도달했습니다. 18일 연속 상승, 2000년 2월 이후 최대 월간 상승률, 버리의 풋옵션, 레딧 개인 투자자들의 어라, 이거 이상한데 반응. 이 두 신호가 언제 만나는지가 관건입니다. 저희 전략은 두 신호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예측하는 순간 틀립니다. 시스템은 단순히 200일선과 100일선을 동시에 보며 QQQ가 200일선의 1% 위를 하회하면 방어로 전환합니다. 지금은 두 선 모두 아득하게 아래에 있으니 할 일이 없습니다. 군중보다 먼저 나가는 버퍼의 역할은 지금이 아니라 추세가 꺾이기 시작할 때 작동합니다. 지금은 그냥 태우고 가는 구간입니다. 이번 주말 파키스탄-이란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월요일 개장 전 선물 시장이 이걸 어떻게 가격에 반영하느냐가 첫 변수입니다. CME 선물은 2026-4-27 월요일 오전 7시에 재개됩니다. 미국 정규장은 2026-4-27 월요일 22-30에 열립니다. 다음 주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경제지표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한 주입니다. 워시 연준 의장 인준 상원 투표, 빅테크 실적, 경제지표가 동시에 겹칩니다. 이번 랠리가 2주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5월 전체의 톤을 결정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는 뉴스 한 주를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텔 실적이 왜 AMD를 13% 올렸는지, 구글 400억이 왜 반도체 전체를 움직였는지, 파월 수사 종결이 왜 금리 시장 재조정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버리가 이 모든 것의 반대편에 어떤 숫자를 걸었는지, 이 4개의 점을 연결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채널입니다. 월요일 개장 후 이 그림이 어떻게 검증되는지, 저희 실계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어서 추적하겠습니다. 이런 분석을 매일 아침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사상 최고치와 빅쇼트의 풋옵션이 같은 날 겹친 금요일. 둘 중 누가 맞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저희 시스템은 답을 아는 대신 답이 나왔을 때 먼저 빠져나올 준비만 해두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결정하는 10년짜리 실험.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